자, 그런데 그 모든 게 사실 비용이잖아요. 네. 그 비용을 그러면은 맞아요. 매도인 측에서 다 부담을 하는 건가요? 이것도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비용 관련해서 한국 분들이 놀라시는 게 미국은 중개사 비용을 매도자가 다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중개사 비용이 뭐 적게는 4%에서 6%. 네. 근데 그걸 반으로 이제 나누어 가지게 되기 때문에 2에서 3%. 우리나라 중개사 수수료보다는 상당히 높아요. 그렇네요. 상당히 높네요. 네. 대신 또 역할도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역할도 또 상당히 더 폭넓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부수적으로는 에스크로우 수수료 당연히 네. 집값의 한 0.4에서 0.5% 정도 들고요. 네. 그리고 상업용 건물은 무조건 변호사를 쓰셔야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요. 미국 중에서도 특별히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지역이 있나요? 아, 있죠. 당연히 있고요. 네. 일단 한국 분들은 아무래도 한국 기업들이 진출되어 있는 주를 좋아하세요. 아. 네. 그래야 한인도 많고, 네. 하다못해 한인 마트, 레스토랑도 있고, 살기가 그렇겠네요.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A라든지, 뉴욕이라든지, 뭐 하와이라든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뭐 보스턴이라든지, 얼바인이 가장 핫하고요. 네. 또 최근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면서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지역은 조지아, 애틀란타, 텍사스, 오스틴 이런 쪽에 또 관심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 지역들이 실제로 한국 분들이 투자하기에 좀 적당한 지역들인가요? 네,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특히나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도시들은 대부분 글로벌 시장이에요. 그렇죠. 지금 말씀해주신 곳들이 다 이제 익숙한 대도시 아니면 관광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글로벌 시장은 한국인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자산가들이 다 원하는 도시거든요. 그런 곳들이 아무래도 외국인이 투자하기에도 인프라라든지 문화적으로도 친숙하고 그래서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들이 다 우리 한인 출신 중개사분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지역들이죠. 네, 그럼요. 네. 그럼 뭐 어려움은 일단 전혀 없겠네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부동산 얘기하면 또 세금 문제 빼놓을 수 없잖아요. 세금이 좀 많이 다른가요? 세금이 많이 다릅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제가 다르죠? 쉽게 설명해 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미국에는 부동산을 살 때는 세금이 없어요. 네? 세금이 없다고요? 네, 세금이 없습니다. 아, 아까 얘기하신 거는 중개보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중개보수도 매도자가 내고 네. 매수자는 중개보수도 안 내고 취득세가 없어요, 미국은. 취득세가 없다고요? 네. 뉴욕만 고가주택, 100만 불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만 맨션세가 부과되고요. 맨션세요. 네. 그 한국과 달리 미국은 굉장히 부동산 투자를 장려하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네. 살 때는 건물가 외에는 다른 부수적인 비용을 최소화시켜놨어요. 그래서 중개사 수수료도 없고 취득세가 없습니다. 그럼 매수인이 들어가는 비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구입하시려는 부동산 가격에 2에서 3% 정도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면 그 정도만 비용으로 네. 생각하면 된다. 네. 대출을 받게 되시면 론 오피서 수수료가 미국은 발생해요. 대출 담당자에 대한 수수료, 뭐 신청 수수료 이런 것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에스크로우 수수료, 네. 그리고 일부 신규 분양단지의 경우에는 소정의 명의 이전세가 발생할 수 있고요. 뭐 그런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세금 얘기를 다시 드리면 네. 구입할 땐 취득세는 없고요. 그리고 당연히 미국에서 내가 보유를 한다고 하면 미국의 재산세가 나갑니다. 근데 이 재산세가 정말 미국은 50개의 주가 다 달라요. 심지어 7배, 8배 차이가 나거든요. 주마다 법이 다 다르니까요. 네, 미국 같은 그냥 경우는. 거의 다른 나라라고 보셔도 무방할 네.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도 50개 주별로 정말 7배에서 8배 차이가 날 정도로 다르다는 점이 차이가 있고요. 네. 보유하면 당연히 임대를 놓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임대에 대한 임대소득세를 내시게 됩니다, 미국에.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팔았을 때, 네. 양도할 때 미국은 연방정부세하고 주세를 내게 되는데요. 이 주세도 50개의 주별로 다 세율이 다르고요. 이 미국도 1년만 단기로 보유하고 매도하시게 되면 그 세금이 좀 더 높아요. 그런데 1년 이상 보유하게 되시면 이 세율이 20% 정도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과세 구간보다는 많이 낮으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나라는 그 양도 차익의
몇 프로에서 세금을 가져가는데 미국에는 그걸 좀 유예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이런 것도 정말 전문적인 질문이신데 이제 1031 Exchange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미국은 부동산뿐만 아니고 자산에 투자할 때 내가 세금을 내느라고 다음 투자할 투자 자금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내에 A라는 부동산을 팔고 B라는 부동산을 사면 이 양도소득세를 B 부동산을 팔 때까지 유예를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A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그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게 되면은 뒤로 밀어준다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없애주는 건 아니죠. 없애주는 건 아니세요. 그런데 지금 대표님은 1억을 내시겠어요? 아니면 10년 뒤에 1억을 내시겠어요? 10년 뒤에 1억이 훨씬 낫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금을 덜 내고 대부분 다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당연히 이 프로그램을 써서 유예를 받아서 나중에 세금을 내세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의 세금은 이렇게 발생하고요. 한국에서의 세금은 이제 해외 부동산을 살 때 당연히 취득할 때는 그 신고하시고 관련된 서류만 잘 내시면 세금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유 중에는 한국에 내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으세요. 없어요? 네네. 한국에서 주택수 자체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을 내지 않으시고요. 대신에 해외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 본인의 종합소득세 이제 내실 때 합산해서 신고하시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어쨌든 한번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네. 임대수익에 대해서. 네네. 그걸 세금을 내고 나서 한국에 또 세금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 세금을 내고 남은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가요? 네, 정확한 또 질문이신데 그 미국에 낸 세금은 조세조약에 의해서 그 감면을 받고요. 이미 기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이제 감면을 받으시고 그 차익만 한국에 내시게 되는 거예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좀 투자한다라고 하면 죄악시하거나 이런 시각도 일부에서 좀 존재하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적극적으로 제도 자체가 부동산 투자를 좀 권유하고 발판을 좀 이렇게 만들어주는 맞아요. 그런 시스템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좀 다르네요. 네, 많이 다른 점이 또 하나는 미국은 다주택자들에게 오히려 세금을 감면해 주거든요. 감면을 해줘요? 네, 우리나라는 중과를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임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를 양성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주택자들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주택이란 게 공공에서만 다 우리가 개입을 해서 처리하기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민간 임대사업자들 조금 우대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많이 좀 이렇게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데 미국은 오히려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오히려 장려를 해요. 다주택자가 되도록 정부가 장려해주고 세제적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규제를 보면 그 모든 것이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능력만 되면 대출에 대한 제한도 없으세요. 그 다음으로 한국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만약에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파셨다고 하면 우리나라랑 동일하게 이제 거래한 달이 속한 말일로부터 60일인가요? 그 2달 정도 안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해외 부동산을 팔았을 때도 자진해서 신고납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2번 내시는 게 아니라 미국에 낼 세금은 빼고 그 차익만 한국에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좀 다르다. 그 중에서도 투자를 좀 장려하는 그런 문화가 전반적으로 좀 깔려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한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한동안 경기가 좋지 않았던 그런 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어떤가요? 투자하기에 괜찮은 시기인가요? 아니면 대표님 보시기에 어때요? 미국은 주와 도시별로 그리고 부동산의 종류별로 지금 양극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상업용 오피스 건물들은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업용 건물들이요? 네, 정말 많이 하락했고요. 다시 반등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인들은 출근을 지금 안 해요. 대면 관련된 업무를 안 하는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하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 재택근무를 근무 조건으로 넣고 네. 있어서 능력 있는 직원들을 채용하려면 재택근무가 지금 필수가 되어버렸어요. 그 미국은 상업용 건물이 정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글로벌 자산가들 중에서 조금 더 인하가 되면 매수하려고 대기 중인 수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당연히 이제 주택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만큼 가격 조정이 오지가 않았어요. 주택은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뭐 30% 어떤 인천이나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 그 금매가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미국도 코로나 기간에 부동산이 뭐 12%, 21년에는 뭐 12%, 22년에는 15% 전국적으로 올랐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뭐 주별로는 다르지만 뭐 2.5% 정도, 2.5%에서 5% 전고점 대비 그 인하가 됐어요. 그래서 네. 생각보다는 많이 인하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얼바인이라든지 하와이 같은 곳은 오히려 작년 22년 8월이 전고점이었는데 얼마 전 통계를 보면 거래량은 줄었지만 전고점보다 뭐 3.5%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다시 또 신고가를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그린벨트 같이 이렇게 묶여 있는 곳이 좀 많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럼 공급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뭐 얼바인 같이 계속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 이런 학군 곳들, 아까 말씀하셨던. 네네, 그런 곳들은 공급보다 지금 수요가 높기 때문에 가격 유지가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차이점이 있는데 네. 미국은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은 90% 이상이 구입을 하실 때 30년 고정금리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놓으셨어요. 아니면 리파이낸싱, 미국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코로나의 제로금리 시대에 뭐 2%, 3%의 낮은 금리로 지금 대출을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팔면 손해인 거예요. 그렇겠네요. 굉장히 낮게 고정금리로 네. 한 30년을 이렇게 그때 받아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조정이 되지 않았고 네. 앞으로 뭐 미래는 제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기대만큼의 많은 급격한 조정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인구 유입과 네. 그 다음에 공급 부족한 네. 이쪽을 조금 찾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대표님, 미국과 한국이 오가시면서 네. 활발하게 대표님께서 투자도 하고 계시고 또 네. 이제 투자 자문도 이제 하고 계신데 대표님이 보시는 이제 미국 부동산 투자의 장점. 네.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니 해도 글로벌 시장이다 보니까 네. 미국 부동산은 전 세계 자산가들이 원하는 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가 많다. 이런 부분이 장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한 국가의 경제적인 영향을 좀 덜 받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다라는 게 첫 번째 장점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외국인에게도 대출을 해줄 정도로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장려하고 큰 차별이 많지는 않아요. 물론 주별로는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투자자나 특히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열려있는 국가다라는 점이 다른 나라 대비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미국은 전세라는 제도가 없어서 다 월세를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주택에 대한 임대 수익률이 높고 임대 수입이 달러로 버실 수 있다. 요즘엔 또 강달러 시대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점도 이제 장점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나라 분들에게는 절세 혜택이 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네. 여러 가지로 좀 투자의 길이 막혀 있는 대체 투자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하나의 대안이, 좋은 대안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좋은 거를 살펴봤는데, 또 우리 한국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멀리 있는 나라잖아요. 그 언어의 장벽이라는 게 좀 있고. 그럼요. 네, 한국인이 미국 부동산을 투자할 때 좀 관리라던가, 좀 뭐 시장 상황이라던가, 맞습니다.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요것만큼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만 꼽아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원격지에 있는 부동산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 직항이 있고 한인도 많고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이민자들이 많은 도시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즘에 미국 부동산,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많은 도서들이 정말 잘 정리돼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거금이 들어가는 투자잖아요. 제 책뿐만 아니라 관련된 서적을 읽어보시고 현재 시스템이나 제도라든지 법을 숙지하시고 투자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가지라고 얘기했죠. 네. 세 번째는 아무래도 매수 자금이 원화가 아니고 달러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환율에 좀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박스권에서 좀 저점으로 내려갔다고 하면 미리미리 매수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달러의 환율. 사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또 우리가 임대 수익도 마찬가지고 매매 차익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가 달러 수입이기 때문에 네.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뭐 부동산 리츠라든지 달러 관련된 상품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원화로 된 자산만 보유하지 마시고 꼭 미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달러 투자라도 미리미리 투자를 하시길 좀 권유드리고 싶어요. 네. 야, 대표님, 이제 한국에서도 굉장히 그 투자 활동을 굉장히 오래 하시고 또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미국 부동산 또 전문가로서 굉장히 투자 그리고 투자 자문 여러 방면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제 좀 더 주력해서 하고 싶은 그런 활동이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올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주의 확장이에요. 주의 확장이요? 네. 그 미국이 영토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많은 주의 전문가는 사실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제가 아무래도 전문성이 하와이 쪽에 있는데 얼마 전에 LA에서 6주간 살게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LA에서 큰 건물 딜을 하고 있어요.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캘리포니아 서부 쪽 LA라든지 얼바인이라든지 오렌지 카운티 쪽부터 시작해서 동부의 뉴저지, 맨하탄, 보스턴 이렇게 한국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주와 도시로 확장하는 게 제 올해의 목표입니다. 네. 네, 대표님 오늘 바쁘신데 시간 네.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너무 재밌게 오늘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분들께 끝으로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의뢰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중개사분들, 저도 이제 미국의 중개사분들하고 정말 밀접하게 매일매일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중개사분들 몇 분이 이제 제 책이라든지 이런 홈페이지를 보시고 본인들의 고객 중에서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데 같이 협업할 수 있냐 이런 제안들을 많이 주시는데 저희 회사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저를 브릿지 삼아서 미국에도 한번 진출해 보시고 싶은 중개사분이 있다면 언제나 환영이니까 꼭 연락 주세요. 네. 자, 지금까지 미국 부동산 투자 자문 전문가 글로벌 프론티어 에셋 고미연 대표님 모시고요. 우리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바쁘신데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도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